국민TV 라디오 정오종합뉴스. 국가정보원과 검찰이 오늘 새벽 이석기 의원을 비롯해 통합진보당 당직자와 시민사회단체 관련자들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실시했습니다. 이에 대해 통합진보당은 이번 압수수색이 대선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물타기라고 강도 높게 비난했습니다. 국정원 개혁 법안을 발의한 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국정원의 자체 개혁이 불가능하다고 못 박았습니다. 민주당 소속 최문순 강원도지사가 예산을 분배해서라도 복지 정책을 계속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혀 주목됩니다. 민주당 손학규 상임고문이 10월 재보선 불출마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8월 28일) 수요일 국민TV 라디오 정오종합뉴스 첫 소식입니다. 국가정보원과 검찰이 오늘 새벽 이석기 의원을 비롯해 통합진보당 당직자와 시민사회단체 관련자들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실시했습니다. 검찰은 이 의원 등에 대해 내란 예비 음모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홍성규 통합진보당 대변인은 국회 정론관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어 오늘 새벽 6시 30분부터 이석기 의원을 비롯해 당직자 및 시민사회단체 관련자들에게 압수수색이 진행되고 있다. 지금까지 확인된 것으로 이석기 의원 자택 및 사무실, 우희영 전 대변인, 김홍열 경기도당 위원장 등 개별 인사 및 단체 사무실에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되어 집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통합진보당 관계자는 검찰이 영장을 제시했을 때 내란이라는 표현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검찰 관계자도 이석기 의원의 내란 예비 음모 등 혐의에 대해 수사 중이라며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내용은 말할 수 없다고 말해 내란 관련 수사 중임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대해 통합진보당은 이번 압수수색이 대선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물타기라고 강도 높게 비난했습니다. 홍성규 통합진보당 대변인의 오늘 오전 긴급 논평 내용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어떻게든 감춰보려 모든 권력을 이용하여 애를 썼지만 하나둘 드러나는 지난 대선의 부정선거 의혹 앞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직접 책임지라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는 대신 색깔론과 공안 탄압이라는 녹슨 칼을 빼들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에게 강력히 경고합니다. 지난 70년대처럼 총칼로 억누른다고 해서 국민들의 입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야말로 엄청난 오산입니다. 지난 대선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서 진실을 규명하라는 국민들의 요구는 무엇으로도 막을 수 없습니다. 현재 진행되는 모든 공안 탄압을 즉각 중단하십시오. 이 모든 것이 곧 가장 날카로운 부메랑이 되어서 정권을 노릴 것입니다. 통합진보당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민주시민들과 함께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한편 문화일보는 검찰과 국정원이 이석기 의원 등이 지난해 총선 직후 경기동부연합 지하조직 회의에 참석해 조직원들에게 유사시에 대비해 총기를 준비하라는 등 군사반란 수준의 발언을 한 녹취록을 확보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국정원 개혁 법안을 발의한 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국정원의 자체 개혁이 불가능하다고 못 박았습니다. 박영선 의원은 미국의 중앙정보부도 잘못이 있으면 연방수사국이 수사하는 등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한다며 반면 우리나라 국정원은 치외법권 지역으로 소왕국을 건설하고 있다. 국정원의 예산은 누가 어디에 무엇을 쓰는지 감사를 할 수 없게 돼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박영선 의원은 또 지금 이런 상태로 박근혜 정권이 국정원을 싸고 돌면 이명박 정권 시절에 검찰의 조직과 수사가 망가져 신뢰도가 떨어졌던 것과 똑같은 현상이 되풀이될 것이라며 박 대통령도 제 기억에는 2007년 야당 시절 국정원을 개혁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 적이 있다.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박영선 의원이 SBS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밝힌 말입니다. 국정원으로부터 어떤 도움을 받지 않았다라고 이제 밝힌 것에 대해서요. 그렇다면 왜 새누리당 의원들이 국정조사 때 그렇게 국선 변호인처럼 역할을 했는가라는 데 대한 답을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권영세, 김무성 이 두 전 의원의
권영세 대사와 김무성 의원의 증인 출석을 새누리당이 끝까지 막았었는데요. 그렇다면 왜 선거 전에 12월 14일 날 김무성 그 당시에 총괄본부장은 이 NLL과 관련된 이 회담록을 사실상 불법으로 부산에서 비 내리는 부산에서 왜 이렇게 줄줄이 읽었어야 했는지 또 권영세 이 당시 상황실장은 왜 국정원 직원과 통화를 해서 이 국정원 댓글 사건과 관련해서 어떤 역할을 했고 어떤 일을 했는지 여기에 대한 분명한 입장이 있어야 된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무소속 안철수 의원 측 송호창 의원이 10월 재보선과 관련해 몇 군데서 성과를 내느냐 하는 것보다는 단 한 군데라도 제대로 되고 저희들과 함께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대안 세력으로서 적합한 그런 후보를 출마시키고 그런 후보를 당선시키는 것이 보다 더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송호창 의원이 오늘 교통방송에 출연해 밝힌 말입니다. 아직 이제 확정적으로 선거 계획이 지금 나와 있는 상태가 아니라서, 좀 조심스럽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만, 네. 몇 군데에서 성과를 내느냐라고 하는 것보다는 단 한 군데라도 좀 제대로 된, 그리고 저희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대안 세력으로서 적합한 그런 후보를 출마시키고 그런 후보를 당선시키는 것이 보다 더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편 송호창 의원은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가 안 의원의 양비론을 비판하면서 범야권 주자가 돼야 한다고 지적한 데 대해선 중도를 기반으로 해서 양비론을 통해 가지고 어떤 역할을 하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확실한 야권 지지자의 뿌리를 가지고서 그 기반 하에서 정치 활동을 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최 선생님과 아무런 이견이 없는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민주당 소속 최문순 강원도지사가 예산을 분배해서라도 복지 정책을 계속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혀 주목됩니다. 최문순 지사는 최근 정부의 취득세 연구이나 방침과 관련해서 강원도 역시 세수 부족을 걱정하고 있고 따라서 정부가 취득세 부분에 대해서는 그대로 두기를 바라는 마음이나 무상급식 같은 복지 예산을 줄일 뜻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KBS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밝힌 말입니다. 근데 예를 들어 이제 강원도의 사례를 말씀드리면 네. 지방세로 걷어들이는 세금이 우리 강원도 한 7천억 정도 됩니다. 1년에. 예. 그거를 이제 취득세를 줄이게 되면 500억 정도가 줄어들게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6,500억 정도밖에 못 걷고 저희는 예. 이게 경제 규모가 작으니까 그런데 경기도나 아마 부산 이런 데는 아마 상당히 타격이 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몇몇 지자체들이 무상급식 같은 복지 예산 줄이기에 나서고 있어요. 강원도 복지 정책에는 별 영향이 없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우리는 아직까지는 이제 복지 예산을 줄일 계획은 없습니다. 이게 좀 취득세 인하가 되더라도 네. 다른 것으로 보전을 받아야 한다는 생각을 저희들이 갖고 있고요. 가능하면 취득세를 그냥 좀 두셨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민주당 손학규 상임 고문이 10월 재보선 불출마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손 고문의 핵심 측근에 따르면 손 고문은 10월 재보선에 나가지 않겠다는 생각이 확고하다며 수원 출마를 준비 중인 이기우 전 의원에게도 응원의 뜻을 전달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1월부터 독일에 체류 중인 손 고문은 다음 달 귀국할 예정이어서 재보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큰 경기 수원 선거구에 구원 투수격으로 출마 가능성이 회자돼 왔습니다. 진실을 호도하지 않고 논점을 이탈하지 않는 공정 뉴스. 국민TV 라디오 뉴스의 꿈입니다. 지금은 정오 종합뉴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국민TV 라디오 논평입니다. 오늘은 학생은 실험용 쥐가 아니다라는 주제로 본 방송 조상훈 국장의 논평이 이어지겠습니다. 교육부가 어제 대입 전형 간소화 및 대입제도 발전 방안을 발표하자 학생과 학부모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교육부의 대입제도 발전 방안에는 문이과 통합, 한국사 수능 필수 과목 지정 등 큰 틀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행된 지 얼마 안 된 제도를 조령 모계식으로 바꾸거나 아예 없애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올해만 치르고 내년부터 폐지 절차를 밟는 수준별 선택형 수능입니다. 교육부는
3년 전 수준별 수능 정책을 발표하면서 수험생의 학습 부담이 작아지고 사교육비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렇게 좋은 효과를 기대했던 제도를 왜 1년 만에 없앨 수밖에 없는지 교육부는 설명해야 합니다. 이명박 정부가 수백억 원을 들여 만든 고등학생용 국가 영어능력 평가시험을 사실상 백지화한 것에 대해서도 합리적인 해명을 내놓아야 합니다. 교육부는 국가 영어능력 평가시험을 수능과 연계시키지 않기로 했습니다. 60만 명이나 되는 수험생을 대상으로 오류 없이 평가를 진행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어렵다. 사교육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교육부가 내세운 이유입니다. 당초 국가 영어능력 평가시험을 설계할 때는 이런 예측을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까? 대입제도를 근간으로 하는 교육정책은 정부가 교체될 때마다 골격이 바뀌는 악순환을 되풀이해왔습니다. 대입제도는 46년간 38번이나 바뀌었고 수능만 해도 20년간 17번이나 손질이 있었습니다. 이번 박근혜 정부의 대입제도 발전 방안이라는 것도 결국 이명박 정부 입시정책 지우기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러니 우리 교육은 100년지 대계가 아니라 5년지 소계다라는 비웃음을 사는 것 아닙니까? 학벌이 엄존하는 사회 분위기에서 잦은 대입제도 변경의 피해자는 결국 학생과 학부모들입니다. 딱 한 번 해보고 없앨 제도를 왜 만들었나? 우리 아이들은 마르타가 아니다.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대입제도가 바뀔 때마다 사교육 시장은 반사이익을 보고 있습니다. 어제 대입제도 발전 방안이 발표되자마자 관련 사교육 시장이 들썩이고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학교는 실험실이 아니고 학생은 실험용 쥐가 아닙니다. 교육부는 서울시 김영태 교육의원의 말을 곱씹어보기 바랍니다. 국민TV 라디오 논평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오늘 국내 민간 10대 그룹 총수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 회동을 갖습니다. 대기업 총수들만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하는 것은 취임 후 처음입니다. 참석 대상은 삼성 이건희 회장과 정몽구 현대기아차 회장 등 민간 10대 그룹 회장들입니다. 박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올해 하반기 국정 운영의 최우선 과제인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대기업의 협력을 당부할 예정입니다. 한편 재계의 요구인 상법 개정안 수정과 관련해 박 대통령이 어떤 입장을 취할지 주목됩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은 가운데 동해안은 대체로 흐리고 동풍의 영향으로 산발적으로 비가 조금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서울과 대전 31도, 대구 32도로 예상됩니다. 내일은 비가 오면서 30도 이하로 내려가겠고 낮 최고 기온이 계속 30도를 밑돌아 더위는 차차 누그러지겠습니다. 서울 지역 현재 기온 27.2도입니다. 국민TV 라디오 정오종합뉴스를 마칩니다. 문희정이었습니다. 국정원 부정선거 축소 보도. 여야는 오늘도 충돌했습니다. 정치권은 정면 격돌로 치닫고 있습니다. 거친 공방전은 오늘도 계속됐습니다. 민생입법은 또 표류하는 것 아니냐라는. 장악당한 언론은 진실로부터 멀어지고 있습니다. 낙담하지 마십시오. 국민TV가 이제 날개짓을 하려고 합니다. 조합원으로 가입해서 위대한 역사를 함께 만들어 갑시다.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 홈페이지 또는 서울 전화 3144-7737 또는 3144-0933으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